자, 국민의힘 경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MBTI 예, 밸런스 게임. 일단 인상적인 건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후보들 간의 토론 와중에 오갔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안철수 의원은 그 자신은 A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속해 있지 않던 B조를 향해서 역대급 자폭 토론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 B조 토론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언론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불법 계엄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뭐 홍준표, 나경원 후보 등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면서 토론했던 내용들. 사실은 이런 내용들보다는 희한한 밸런스 게임의 질문. 자, 뭐 바퀴벌레와 자동차 바퀴. 예. 뭐 정말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 이게 공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이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힘에서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이제 좀 분위기를 흥행을 시켜보려는 의도가 흥행이요? 크겠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2030이 주요한 유권자층이니까 뭐 청년을 내 마음을 그러니까 청년의 눈높이에 맞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얼토당토하는 게임을 하는 건데 일단 그 자체가 청년 모독이고요. 어허. 누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박성민 위원처럼 훌륭하신 청년이 훨씬 많은데 일단은 말이 안 되고 일단 프레임이 좀 잘못 짜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탄핵 찬반 그러니까 스스로 그 프레임을 짰잖아요. 자폭 프레임을 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이제 그 동안의 선거를 보면 이제 총선은 회고적 성향, 그래서 이제 심판, 뭐 그런 심판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강하다면 대선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 비전과 미래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 윤 전 대통령이 그냥 그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들어와 버려서 그냥 심판 선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 후보 선거가 아니라 지금 당 대표 뽑는 선거처럼 보여요. 그냥 지지층한테 당 대표도 아닌 것 같은데 소풀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요즘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그렇게는 안 해요.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강성 지지층만 보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대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장사. 그러니까 내가 이번 이 경선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국민이 어떻게 보든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제일 이슈가 됐던 거는 그 홍준표 한동훈 간의 키높이 구두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는 그 자신이 그 만든 커뮤니티 같은 게 있죠. 청년의 꿈이라고. 거기서 물어보라고 하던데라고 전제를 달고 뭐 보정속옷 얘기도 하고 생머리 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그 보정속옷 그 뭐 진짜 머리 그 얘기도 물어보려고 했지만 안 물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물어본 거랑 다름없게. 그리고 이 토론회 끝나고 나와서 다른 기자들 만났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키높이 맞더만 이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재밌으라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치한 걸 넘어서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되게 불쾌하실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불쾌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나오는 것도 염치가 없지만 적어도 나온다라고 했으면 최소한의 양심과 어떤 상식은 좀 보여줘야 되는 건데 보면 거의 대부분 뭐 이재명 대표 욕하거나 한동훈 대표 욕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옹호하거나 뭐 그런 류였거든요. 뭐 색깔론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고 애매한 뭐 예능형 방식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보고 안 웃으면 그건 예능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잼 경선이다. 홍준표 후보의 노련한 노림수였다라는 평가가 있던데요. 네.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8명 중에서는 한동훈을 가장 강력한 그 경쟁자로 본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짜쳐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할 질문이라도 내가 해서 이걸 좀 뭔가 이끌어 가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건 아니야. 뭘 이끌어가요? 뭘? 자신 주도를 향해서 자신이 1등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없어야 될 대통령 선거를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가 느닷없이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터뜨리는 바람에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서 벌어지는 선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의 1호 당원인 윤석열에 대해서 출당 조치도 못하고 어영부영 있다가 대통령 선거 판이 열리니까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바퀴벌레, 뭐 보정속옷, 키높이 구두, 뭐 그러니까 좀 이 사람들은 정말 국민은 안중에 없구나. 그러니까 최소한 뭐 사과도 반성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놓고 하는 전망 투표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만 뭐라도 정책을 놓고 얘기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무슨 그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이 잘 썼더구만요. 그렇죠. 니네가 예. 지금 예능할 때냐? 오늘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칼럼입니다. 아니 지금 예. 국민의힘이 예능할 때입니까? 이 엄중한 시국에서 내란숙의 윤석열은 재판정에 나와서 웃지를 않나. 이 사람들은 예능한다고 이렇게 뭐 의자 돌려 앉고 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모독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의 수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나라는 대통령을 뽑는데 앉아가지고 뭐 바퀴벌레가 될래, 뭐 자동차 바퀴가 될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놓고 얼마나 저열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새 초등학교 그 반장 선거도요 공약 보고 뽑아요. 공약이 제일 중요해요. 그 공약 선정하느라고 자기들끼리 회의도 합니다. 예. 그런데 나와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걸 듣고 있는 국민들이며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요. 그런 선거 당장 그만두라고 해야 그 당에 좀 건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보고 낄낄대고 앉아 있다면 그 수준이 그게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 많이 한대요. 도대체가 수준이 말이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던데 진짜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의 수준입니다. 네. 하와이 피스톨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후보 토론 나와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이 제일 많다. 예. 맞아요. 이런 토론이 나경원. 되고 있습니다. 예. 좀 얘기해 주셨지만 이번 대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맞아요. 네. 왜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됐고 이 선거에서 어떤 지도자상을 보여줘야 될지 이런 일종의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1등부터 하고 보자. 뭐 무슨 방법이 됐건 어떤 논란이 됐건 나는 1등부터 하고 보자라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 1등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권도 아닌 것 같고 당권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 당권이라고 한들 훗날 이 정당이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그런 경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당은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이게 많이들 하고 계세요. 무슨 놈의 정당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 당이 난 왜 놈의? 여기만 오면 이렇게 화가 나냐? 제가 나 자꾸 화를 내게. 제가 되네. 잘 이렇게 덮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장윤선 선배하고 방송 여러 번 해봤지만 저도 이렇게 이렇게 콧구멍 벌렁벌렁 거리면서 화내는 걸 잘 못 봤는데. 제가 상당히 점잖은 사람인데 우아하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게 늪 위에 자꾸 뭘 집을 지으려고 하면 뭐 하냐고요. 안 지어지잖아요. 늪에서 안 빠져나오고 늪 위에서 계속 집을 지으면서 우리 잘 짓고 있다라고 하고 거기서 계속 포즈를 취하면 뭐 하냐 이 말인 거죠. 예.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시켰어요? 제명했나요? 안 했어요. 1호 당원입니다. 네, 1호 당원입니다. 아니 이게 홍준표 후보 얘기가 나와서 한겨레 단독이 있어서 오늘 우리 최혜정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의 연관성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계속 나는 아니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만 9천 명 당원 명부 빼돌려서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했다라는 내용을 예전부터 우리가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최모 씨가 대구시에 공무원도 했었고 그 사람이 당원 명부를 뭐 빼돌렸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게 가계경 씨하고 통화하는 통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수사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사로 밝혀야죠. 네.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선에서 지금 어쨌든 톱 2에는 들어갈 거라고 많이 예상이 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예. 하면서 먼저 뭐 약간 장난처럼 얘기도 먼저 꺼내고. 그 기자들이 질문하면 오히려 저쪽 당 후보 뭐 이거 물어봐라 저거 그러니까요. 물어봐라 그러니까 자꾸 눈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면 안 되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어허. 밝혀지고 싶지도 않고 뭐 불리한 정황이니까 그냥 어떤 식으로든 그냥 넘기고 가고 싶어서 계속 먼저 뭐 얘기하기도 하고 약간 농담처럼 받아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든 규명이 돼야죠. 이 내용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행 중이고 선거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뭔가 위법적인 상황이 있고 수사 상황이 충분히 필요한 것인데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 또 그냥 쓱 뭐 없었던 일처럼 지나가는 일들도 있고. 그렇죠.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을 빠르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적 예.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화폰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너무 심각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4번 반려가 됐는데 경찰이 또 추가 신청도 안 하고 있죠. 뭐 검찰도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 뭐 이런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는 언감생심이다. 물론 검찰 내부에서 수사는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조사의 핵심은 오세훈 시장이었다는 건데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드랍하면서 그렇죠. 이게 좀 좌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 관련된 것은 수사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명태균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해주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요 내용을 이제 한겨레에서 보도하고 오늘 민주당에서 추가로 공개한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서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고체로 이게 무슨 가상 번호나 이게 아니라 일반 자신의 실번호가 뭐 남녀 성별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될 수 있는 개인 정보까지 포함이 돼서 홍준표 캠프로 넘어갔고 홍준표 캠프에서 그대로 미래항공연구소로 넘어갔고 그게 이제 강혜경 씨, 명태균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용으로 활용이 됐고 그렇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법률적 위반의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조사를 발표될 내용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는데 요거는 꼭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짧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영국 파이낸스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이 인터뷰 요새 왜 이렇게 외신 인터뷰를 많이 합니까? 네. 아무튼 인터뷰를 했는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다. 난 yet 아직은 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고 이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외신이긴 하지만 출마 관련된 질문에 첫 번째로 답했다. 예,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답을 준 거죠. 예스라고 저는 대답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노코멘트가 예스를 말하기 싫을 때 하는 말 아닌가요? 네. 네. 지금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 일부러 시간 끄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국민 세금으로 권한대행으로서 다니는 일정들 활용해서 국민 세금으로 선거운동 무료로 하겠다는 거죠. 여기 저는 이게 참 거슬리는 그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기자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오히려 단호한 목소리로 나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롯됐다.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수행 업무는 차이가 없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권한대행으로서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헌법학계든 그렇게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권한대행이 별로 생각은 없다. 근데 다만 이 관세 협상 같은 데서 이제 좀 이 주도권까지는 아니지만 좀 강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60일짜리 권한대행을 상대를 안 질 테니까 센 척하느라 저러는 거다. 근데 협상을 위해서? 예, 협상용이다. 그렇게 총리실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반대 아닐까요? 있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금 메시지인데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오히려 이제 사고 칠까봐 지금 걱정하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협상에 사고 칠까봐 걱정. 아니 오히려 반대로 협상을 하는 것을 뭐 이게 핑계로 나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날 대권으로 보내줘. 그게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지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자신의 치적으로 쌓아가지고 대권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냐.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내부에선 그런 얘기가 좀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주변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그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곧 나올 텐데 그게 이제 한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다만 지금 누구도 이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서 이 권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국익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고 뭐 지금 뭐 그 방위분 분담금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한 60일도 안 되는 그 권한대행이 그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는 시각이 많아서 어떤 식으로든 권한대행이 입장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분을 본인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자신의 권한이 나온다 그러는데 헌법 1조 1항이 뭡니까? 뭐 본인이 혼자 그냥 있다 그러면 우기면 그만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가 이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줬습니까? 한덕수 대행은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43일 후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는데
그러면 관세 협상을 위한 거라면 미국에 얘기해야 돼요. 우리 43일만 좀 기다려줘. 이게 맞지 않아? 그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정부가 어허.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제대로 협상을 할 겁니다. 지금 이시바조차도 이 협상을 빠르게 할 필요가 그러니까요. 없다. 그리고 트럼프가 오늘은 이 말했다 내일은 저 말하면서 계속 꼴대를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내부도 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왜 관세 협상을 서두르는 거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서 트럼프까지 그렇죠. 관세 협상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간악한 사람입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로 출마해서 지금 사실 내란 사건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피의자로 그렇죠.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본질을 망각한 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만용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게 지금 뷰티풀 잉글리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만들고 싶은 거다라고 보는데 그게 국익은커녕 오히려 국가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지금 일단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한 문장이면 끝나는 걸 왜 이렇게 시간을 걸죠? 아니 출마 안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난 노 코멘트 노 코멘트 하니까 진짜 노답이다 싶습니다. 노답이다. 네.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빌드업을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왜냐하면 2부에 저희가 관세 전문가들과 관세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관세로 시작됐지만 이게 관세 하나만 갖고 얘기가 끝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지금. 네.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꼴대로 옮겨다니면서 뭐 좀 종잡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이제 미국과 통상 또 외교 전문가인 그 조국 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그리고 또 동북아 문화 관련해서는 또 최고 전문가이신 광운대 김희교 교수 모셔가지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 보니까 김희교 교수님이 오셨나 봐요. 저 창밖에서 자꾸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빼꼼빼꼼 내고 계시는데 뵙도록 하고 우리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